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은 김만태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삼청동이더라고요. 삼청동인데 오면서 보니까 이쪽에 경복궁이 있고 이쪽에 가면 청와대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려가지고 한남동 가 계신 분도 계신데 여기 북악산이지 않습니까? 북악산 넘어가면은 성북동입니다. 서울의 성북동. 그 외교 대사관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동방대학원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10년 동안 전임 교수로서 사주 명리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고향이 대구 칠곡인데 안빈낙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제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년 동안에는 경주에 있는 서라불대학교 풍습명리과에서 또 사주 명리학을 전임 교수로서 4년 동안 또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 명리학을 대한민국 최초로 앞에 계신 우리 김명자 교수님, 안동대학교 미술학과의 김명자 교수님 지도로 대한민국 최초로 사주 명리학으로 바꿔보니까 제가 최초더라고요. 바꿔보니까 제가 최초였더라고요. 그 최초로 사주 명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또 대학 전임 교수로 사주 명리학 전공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뱀띠 을사년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들을 게 참 무궁무진합니다. 40분이라는 시간이 장담하건대 매우 짧습니다. 저한테는 짧은데 일단 준비했는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PPT 자료는 제가 말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안방 사랑방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5년 을사년 뱀띠해 학술 강년에 이렇게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꽃 그림입니다. 그죠? 뱀띠해인데 좀 그림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죠? 의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은 깊이와 두려움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제 그림은 오히려 반대로 되게 이제 친근합니다. 그리고 뱀띠해라고 할 수 있는 게 60갑자에서 다 기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60갑자 중에서 60갑자는 갑자가 60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중에서 뱀띠해와 관련되는 게 오늘 하는 을사년이 있습니다. 25년도. 그 다음에 이제 정사년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 흑평의 김대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보면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정사, 약간 붉은 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사년이 있습니다. 기사년. 그때는 항누렁이가 됩니다. 그죠? 항뱀, 누름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사년이 있습니다. 뱀띠해 중에 네 번째가 되는데 그거는 백사라고 합니다. 아까 색소가 결핍이 돼가 생기는 백사라고 하죠, 우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사가 있습니다. 계사년이 다섯 번째인데 그거는 이제 먹구름이가 됩니다. 우리 흑평의 김대인 박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세 번째 발표했는 게 참 잘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앞에 흑평의 김대인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들이 제가 오늘 좀 더 양념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오늘 내년부터 을사년인데 그림을 좋은 예쁜 꽃그림으로 했습니다. 그 을사년을 우리 명리학에서 아마도 뱀띠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사주 명리학에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민俗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경리를 살펴보면은 먼저 사주 명리학에서 60갑자를 다루기 때문에 뱀띠해라든지 을사년이라든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사주 명리학에서 가장 먼저 유래가 됐습니다. 그게 민간으로 전파가 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이 뱀띠해가 아까 을사, 정사, 기사, 신사, 계사가 있는데 그중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뱀띠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중에서 이제 5가지 뱀띠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을사년은 아까 유혈목이 흑평의 김대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보니까 유혈목이라고 왜 등에 화려한 무늬가 있는 두꺼비 독을 거기 대신 모은다는 그 율목이가 되는데 꽃뱀이라고 합니다. 그 을사년을 우리 명리학에서는 꽃뱀이라고 합니다. 꽃뱀. 그래서 뒤에 보면 오겠지만은 제가 또 잘 몰라가지고
요 뒤에 그림이 보면은 어떤 그림이냐 그러면은 이 그림을 해놨습니다. 알고 보니까 금옥성 뱀이더라고요. 나무를 칭칭 감고 있는 금옥성 뱀. 그래서 을사년을 결국은 뱀의 형태로 보면은 유혈모기, 그죠? 두꺼비를 잡아먹는 유혈모기, 꽃뱀과 등에 화려한 무늬가 있다고 했는 유혈모기와 그리고 이게 금옥성, 나무를 감고 있는 금옥성 뱀인 이게 합친 형상입니다. 그 제가 이제 사주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딱 을사년은 어떨까? 딱 직관적으로 그림을 나타내면은 바로 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꽃밭에 나무를 감고 있는 푸른 뱀. 그죠? 이게 이제 을사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띠해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무엇을 알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과거는 알고 다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역사는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왜 뱀띠해를 우리가 민속에서도 그렇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원래는 내가 다 살아봤기 때문에 안다 그러죠. 그 내년에는 어떨까? 그게 몰라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뱀띠해가 가진 특성에 비유해가지고 내년 어떨까를 유추해 보려고 그래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하는 인간의 대비 심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내년 25년에 뱀띠해는 어떤 일이 날 예상해 볼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반은 당연히 사주 명리학을 기반으로 하겠죠. 예. 먼저 내년 25년에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제가 10월 달에 뱀띠와 뱀꿈에 대해서 발표해 주면 좋겠다고 하고 따로 이게 준비하는 시간은 별로 안 가졌습니다. 워낙 제가 평소에 하던 일들이니까 이거 만드는 데는 뭐 별로 시간이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서 마침 또 사건들이 생겼어요. 그죠? 상거리 생겼는데 내년에 어떤 일이 가장 궁금합니까? 우리가 뱀띠해요. 25년, 을사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지금 어떤 일이 궁금한가? 그죠? 뭐 그걸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쪽 한남동으로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투잡아 주신 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백재건 씨라고. 완전 꾼이더라고요. 꾼입니다. 꾼. 제가 동방대 있을 때 제 연구실에 한 두 번인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한남동 청와대를 한남동을 옮길 때 풍수 잡아줬다는 백재건 씨를 제가 동방대 있을 때 한 두 번인가 제 연구실에 왔는데 제 첫 느낌은 있는 것들 말씀드리면 꾼이더라. 그래서 제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남동으로 옮기는데 그 사람이 개입했더라고요. 그렇게 그림은 을사년 내년 25년은 되게 하려면 좋겠는데 실제는 모르겠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사주 명리학을 떠나서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죠? 역사는 이미 경험해봤고 또 역사는 계속 수리바뀌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는 계속 순환됩니다. 그 역사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죠? 내년 25년도 을사년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60년 전에 을사년을 보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120년 전에가 또 뭐였습니까? 그때도 을사년이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그거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25년 을사년이 어떨까를 알고 싶으면 60년 전에 을사년이 어땠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 120년에 을사년이 어땠는지 보면 됩니다. 또 그 전에 을사년이 어땠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을사년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사주 명리학하고는 상관이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480년 전에 역사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480년 전에 을사사화가 있었더라고요. 참 한 가지 또 달라진 게 이때는 보면은 을사, 을미 전부 다 육식갑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근래에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 480년 전에 을사사화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4대 사화 중에서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무오사화, 그 두 번째 사화가 갑자사화, 세 번째가 기묘사화, 네 번째가 을사사화입니다. 480년 전에. 그죠?
그리고 130년 전에 바로 요 자리입니다. 이 경복궁 요 근처 이 자리에서 130년 전에 을미사변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11월 22일 날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당을 믿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민비 갈로에서 명성황후라고 제가 11월 22일 날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고종임금하고 민비를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죠? 예. 제가 뭐 여담은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대구 내려가서 있다 보니까 제가 전공이 사주 상담이다 보니까 저한테 사주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간판을 제가 안 걸었습니다. 안 걸었는데도 옵니다. 그 근래 뭐 어떤 일이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2년인가 봐요. 그래서 25년도에 2년 재연장 임기가 재연장되는가 저한테 서울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문의가 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25년도에 재임용 될까요? 근데 안 좋아요. 공통적으로. 네. 아까 정연학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 중에 집이 망하려 그러면은 아까 안 좋은 징조가 온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그 집에 있던 구렁이가 먼저 빠져나간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다 하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상담했던 내년에 임용될까요? 25년도 을사년에 제가 상담했던 윤 정부 들어선 공공기관장들의 임용 여부를 제가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안 좋더라. 그분들한테는 좋으면 당연히 좋겠다 이야기했겠지만은 제가 완곡하게 말을 돌립니다. 그죠? 그분들 알아들어요. 그죠? 그럼 결국은 이 정부 들어서서 안 좋은 사람들은 결국 뭐가 안 좋다는 소리겠습니까? 그죠? 짐작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 그러면은 25년도 을사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보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룰 줄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30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났고 요 10년 후입니다. 120년 전에 을사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120년 전에 을사년에 을사늑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일 협상조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을사늑약이라고 우리나라 외국 조선의 외국권을 뺏기는 일제의 그런 이제 강제 조약이 생겼습니다. 딱 120년 전입니다. 그리고 60년 전입니다. 1965년. 이때가 또 을사년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120년의 을사년에는 을사늑약이 있어가지고 국권을 침탈당했고 또 60년 전 을사년에는 또 엄청나게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한일 협정 뭐 지금 좀 더 한다 그러면 을사협정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육식갑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을사협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일협정이라고 하는데 일본과 외국권을 국가 외교 관계를 다시 이제 재정립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배상 청구권 때문에 그러면서 나라가 또 시끄러웠습니다. 그때도 데모가 많이 났고 그리고 60년 후가 내년입니다.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심상찮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남으면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25년도가 을사년인데 그러면은 을사년을 그럼 음력으로 보느냐 양력으로 보느냐 이거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 제가 이야기를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을사년 이렇게 이야기할 때 25년도 새해 신년 할 때는 음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양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사주 상담을 해도 보면은 사주를 음력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10이면 9번 다 그렇게 하셔요. 그 음력이 아니고 양력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의 자전으로 일어나는 음양과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는 준하추동 사계절의 변화로서 육식갑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음양이고 오행입니다. 음양은 지구의 자전, 오행은 지구의 공전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대부분 다 모르셔요, 그죠? 그래서 음양은 지구의 자전, 그리고 오행은 지구의 공전입니다. 예, 그거를 음양과 오행이라는 말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음력이 아니라 태양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라는 것은 우리가 신수를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어떤 뭔가 이야기할 때는 음력은 민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양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하고 또 넘어가 볼게요, 그죠?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하고 그리고 12지라는 말은 좀 생소하지만은 12띠 여기 또 오늘 또 2025년 을사년 뱀띠해라고 나왔습니다. 을사년은 육식갑자가 되고 뱀띠해는 12띠가 됩니다. 근데 육식갑자 12띠는 좀 생소해요. 어려워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니까. 아까 같이 뱀띠해도 아까 뭐라 했어요? 이제 을사년, 기해년, 을사년, 정사년, 기해년, 신사년, 개해년 이렇게 5가지가 있다 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묶어서 뱀띠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 12지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지구상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12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인류에게 모든 인류 문명에 모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모든 인류 문명에 12지라는 개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곧 12달을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단어에 보면은 1년 12달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13가지입니까? 11가지입니까? 영어 단어에 12달을 말하는 단어가 12가지밖에 없잖아요.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그게 뭡니까? 서양에서도 1년 12달을 지칭하는 단어가 12개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서양에서도 1년을 12개로 봤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12지라는 것은 인류의 공통 문화라고 보면 돼요. 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육식갑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런 한자로 바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동물을 갖다 결합시킨 거예요, 그냥. 동물을 결합시킨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냐?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뭐 일본, 중국 있겠죠. 같은 문화권인 베트남도 있습니다. 인도, 그리고 어디 있어요 또? 이집트, 멕시코 많아요. 그러니까 12지라는 용어를 우리가 쓴다 뿐이지 12지의 개념은 모든 인류 문명이 공통적이다. 그리고 동물로 대비한 띠동물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인도, 이집트 다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동물에다가 비유할 수도 있다. 그죠? 그 올해가 그 중에서도 이제 뱀띠해다. 그죠? 그 중에서도 뱀띠 중에서도 5가지 중에서도 을사년이다. 앞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목성, 나무를 감고 있는 뱀과 꽃, 그죠? 꽃뱀. 이 2개가 을사년을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인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죠? 그 육식갑자의 주기부터 또 한번 살펴볼게요. 그죠? 그래서 그 을사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5분 만에 다 끝나니까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뭐 해봅니다. 그 육식갑자는 어디서 생겼는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생겨났는가? 아닙니다. 아니고 천간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지지가 12가지가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개. 그래가지고 천간에 10개, 지지에 12개의 공통 글자들이 있습니다. 배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 20, 30, 40, 50, 60. 12, 24, 36, 48, 60, 72. 그렇게 천간의 10과 지지의 12개가 만났을 때 가장 공통되는 최소수가 60입니다. 그래서 육식갑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좀 더 천문학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천체를 이야기했는데 천구상에서 목성의 공전 주기가 천구상에서 12년이 돼요. 거의 12년.
그리고 토성이 가장 긴데 느리다 그러죠. 길다 그러면 길고 뭐 편하게 따라 다르죠. 길다면 긴 거고 뭐 같은 말인데 다르면 또 느리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토성의 공전 주기가 30년이 돼요. 희한하게. 예. 그러니까 중구상에서 만나는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중구상에서 만나는 주기가 몇 주년이 되겠습니까? 60년이 돼요, 그게. 예. 그래서 옆에 요 그림이 바로 이게 1604년에 코페르니쿠스 있지 않습니까?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그린 천문학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천구상에서 토성과 목성이 30년 주기로 만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1604년에 코페르니쿠스가. 그래서 60갑자의 주기는 이거 우연이 아니고 어떤 우주의 질서 속에서 만들어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10글자, 지지에 12글자. 그죠? 영어 단어가 1년 12달이 12단어밖에 없다는 것만 보셔도 돼요. 그죠? 그게 우연이 아니고 인류의 아르키타입이라잖아요. 원형적인 사고가 돼요. 그 전문적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게 60이라는 게. 그죠? 그러면은 이걸 뭐라 그럴까? 뭐 우연히로 볼 수 없는 거 어떤 질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중에서 질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60년 전에 얼산년, 120년 전에 얼산년, 480년 전에 얼산년, 또 그 전에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지금. 그 얼산년들이 주기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얼산년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60갑자로 날짜를 매기는 간지력의 기원. 좀 생소한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죠? 60갑자를 올해가 얼산년인데 내년에 얼산년이 돼요. 올해가 갑진년이고. 그 언제부터 그러면 이걸 셀렸느냐? 언제부터 카운트다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앞에 이게 발표 남은 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카운트다운 되고 있거든요. 언젠가 이렇게 영영에서 카운트다운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발표 17분 50초 남았다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언젠가 어딘가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갑진년이고 내년 얼산년이 된다는 거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언제부터 카운트다운을 했는지 당연히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 문헌에 보면 나와요,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 천문서에 보면 오는데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북극성을 바라보고 북반구에서 북극성을 바라봤을 때 정북방입니다. 좌방. 북극성을 바라보고 동짓달, 야밤, 자정에 북극성을 바라보고 섰을 때 달과 해와 목화토금성 오행성이 딱 한 줄로 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여 합벽 그리고 오성여 연주 이 말이 해와 달 그리고 목화토금성 오행성이 북극성이 있는 좌방 즉 북방을 향해서 동짓달 자정에 일렬로 섰을 때 그때를 000 카운트다운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시기는 계속 60갑자의 시기는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올해가 갑전년이고 내년이 얼산년이 되고 더 들어가면은 달도 나오고 일도 나오고 시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다 카운트다운이 언젠 000에서 쉽게 말하면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그죠? 북극성을 바라보고 1월 연주, 1월이 합하고 그리고 오성이 굿을 깨듯이 섰을 때를 말한다 그래요. 문헌들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그죠? 그러면 얼산년은 며칠부터인가? 양력 1월 1일이 아니고 음력 1월 1일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제가 2019년도 SBS 이렇게 인터뷰도 한 10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입춘이에요, 입춘. 양력 내년 같으면은 2월 3일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얼산년이라든가 간지력이잖아요. 그냥 갑진년, 얼산년 이거는 명리학에서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명리학에서 왜냐 그러면 이렇게 60갑자를 가지고 달을 시간을 매기는 것은 지금 말하면은 명리학이잖아요, 그죠? 사주 명리학.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의 기준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양력 1일 1일 세양 그러니까 약간 가운데 세양이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입춘이 들어가는 입춘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뭐 이야기하면은 많은데 앞에 맨 앞에 그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도 사실 같이 시간을 그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동지하고 춘분하고 딱 그 가운데가 입춘이 돼요. 아까 동지 춘분 있잖아요. 그 가운데가 정중간이 입춘이 되거든요. 그 동지하고 춘분의 가장 가운데인 입춘부터가 실제는 을사년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예. 그리고 양력 1일 1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을사년 25년도 을사년 뱀띠의 강연을 하려고 그러면 언제 해야 된다? 내년 2월 달에 해야 되는 거예요. 1월 말이나 입춘 전에 해야 돼요. 입춘 전에.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1월 달에 SBS 인터뷰 했을 때도 제가 PD한테 이야기를 강조를 했어요. 그때. 예, 했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구의 공전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지고 1년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시작하는 것은 봄이에요. 봄. 생명이 시작하는 그 시점을 1년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자라는 게 아니고 생명이 시작하는 그 시점을 1년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양력, 음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동지와 춘분의 정가운데인 입춘 그때부터 입춘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걸 거예요. 지금 입춘을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위에는 요 그림 하나가 그죠? 눈 속을 뚫고 생명이 새파란 사기 하나 올라오잖아요. 이게 생명의 시작. 이때를 1년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음력 1일도 아니고 양력 1일도 아니다. 이건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이게 중국 전국시대 때 간자란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1년의 시작을 봄으로 보겠다고 적어 놓아요. 그러니까 오행의 상생 순수도 목화토금수로 정해져요. 목화토금수. 왜냐하면 봄이 목을 의미하거든요. 봄이 오행 중에서 목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국시대 문헌인 간자의 책에 보면은 봄을 1년의 시작으로 삼는다. 그리고 오행의 앞에 목을 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반영됐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바로 이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 전환 때 한무제 그죠? 한무제 때인데 그때 기원전 104년 태초력에서 이렇게 전국시대 문헌인 간자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상들을 전환 때 한무제 은봉 7년입니다. 기원전 104년 태초력에서 그거를 법제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원전 104년부터 입춘을 1년의 시작으로 본다고 땅땅땅 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내려오다가 지금 서양의 이제 달력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지금 혼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내년에 을사년에 어떤 일이 날까 본다 그러면 2월 3일부터 봐야 돼요. 그죠? 참 여기 하나 더 하면은 여기 왜 간중이라고 있는데 간중은 잘 알 거예요. 지금. 이게 중국 천추 시대 때 제 나라의 명제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그 책은 중국 전국 시대에 나왔어요. 전국 시대의 문헌인데 이게 간자 춘추 시대 때 명나라 제 나라의 명제상인 간중이 지었다고 이름을 따가지고 간자라고 붙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물은 춘추 시대 명제상 제 나라의 간중. 그래서 책이 출제 노기는 전국 시대 때. 간중은 알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사자성어 중에 간포지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 간의 절친한 우정을 말할 때 누굽니까? 간중과 포수가의 사귐, 간포지교, 그죠? 거기 나오는 인물이 간중이, 간중과 포수가 할 때. 그래 중국 역사에서 명제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전국시대 때 간자라는 책을 누군지를 모르지만 편했겠죠. 거기에 아까 같이 입춘을 1년의 시작으로 보고 오행의 순서에서 목을 앞에 둔다고 이야기 나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글자가 잘 보이겠다 그죠? 제가 안 보이네 보니까. 이게 아까 했던 목화토 금수 오행이 되거든요. 오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궁금한 게 내년에 어떤 일이 날까 할 때 우리가 간단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사주를 보지 않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삼재가 돼요. 그러니까 삼재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 최대한 알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해볼게요. 오행이 목이 있고, 그리고 화토, 목은 봄이 되고, 화는 여름이 되고, 토는 여름에서 가을 금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있는 게 토가 돼요. 그래서 금은 가을이 되고요, 수는 겨울이 돼요. 그래서 봄을 의미하는 목, 그죠? 여름을 의미하는 화, 또 한절기인 토, 가을로 가는 금, 겨울을 의미하는 수가 1년 12단계로 그 기운이 똑같지가 않아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어떤 그게 현상이 있을 때 그 1년 12달의 기후가 변하잖아요.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게 1년 12달의 기후가 있을 때 쉽게 리듬을 탄다고 보면 돼요. 그죠? 리듬을. 그거를 말했는 게 요거예요. 지금 12운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명리학에서 노는데, 그래가지고 생명체로 태어나기 전에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 절이다 그래요. 그러다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게 절,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게 양,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것은 장생, 태어나서 이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죠? 목욕. 그리고 성장하는 것을 간대, 그리고 간직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성장하는 거, 성인식을 치르는 거, 쉽게 말해 성인식을 치르는 간대. 그걸로가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비록 직장을 잡는 걸 직장, 그죠? 직장을 가져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걸 근록이라 그러고,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인생의 최상기를 보낼 때를 제왕이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은퇴를 하는 걸 말해요. 은퇴, she약.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노년기로 들어가니까 병들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는 묘.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떻게 잠재를 해가지고 했다가 잠재를 하는 시기를 절을 거쳤다가 다시 엄마한테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나이가 태어나면서 한 살 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서양과 달라가 태어날 때 한 살을 보는 까닭이 왜 그러냐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는 49달, 10달을 1년으로 보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를 1년 한 살로 이미 한 살 먹고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동양신 사고가 돼요. 서양에서는 태어나야지만 태어나면 0살을 보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바로 이제 명의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이렇게 이제 잘한다고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포인트가 잘 안 돼요. 되네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여기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오행으로 비유하면은 어디에 들어가냐 그러면 목에 들어가요. 정확히 말하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중에서 인에 해당돼요. 우리나라를 12띠 중에서 말하면 우리나라는 호랑이 인에 위치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를 오행으로 말하면은 목, 그리고 방위로 말하면은 24방위로 말하면 인방항이 돼요. 인방, 동북방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 병사묘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병사묘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민俗에서 말하는 삼재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해묘미띠, 그러니까 이제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내년에 을사병오 정미에 삼재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해묘미생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가진 경우는 사오미에 병사모가 들어가는데 12운승에서 가장 쇠약해지는 부분, 저하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기운이 기운이 다운된다. 그렇기 때문에 삼재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내년에 삼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삼재도 복삼재가 있다 그래요. 그죠? 삼재라고 다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게 내년이 이제 삼재가 들어가는 해가 돼요. 우리나라가 목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본론에 이제 뱀띠와 이제 뱀띠 해와 관련된 이야기들, 뱀풍과 관련된 이야기하는데 그건 되게 여기서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뱀띠 해는 아까 같이 해묘미, 생이 띠가 병사묘 삼재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도 목이기 때문에 삼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그 뱀띠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 원숭이띠와 합이 돼요. 명리적으로 육합이라 그래요. 그리고 닭띠 그리고 소띠와는 삼합이 돼요. 그래서 뱀띠는 누구랑 원숭이띠, 닭띠, 소띠와 친하다, 합한다 이야기하고 또 뭐예요 이제 아까 돼지 이야기 나왔잖아요. 돼지 이야기도 거지 나왔는 게 아니고 돼지띠와는 뱀띠가 충이 돼요. 육충 상극관계 돼요. 이게 부부궁합 사람들이 궁합 볼 때도 이야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돼지가 뱀을 잡아먹는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명리학에서 뱀하고 돼지는 육충이 돼요. 그러니까 극하는 관계, 부부 관계도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안 좋은 불화하는 관계. 일단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소리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또 그거는 디테일하게는 케이스 바이 케바케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띠하고는 어떠냐? 닭띠하고 이게 돼지띠 사이에 있잖아요, 지금. 개띠는 그죠? 술띠, 술생. 그래서 닭띠하고 이게 돼지 사이에 개띠가 끼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랑과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뱀띠하고 개띠하고는 사랑과 전쟁의 관계. 우리 민俗에서 말하는 원진살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죠? 이미 다 설명했던 이야기. 그죠? 그리고 이제 뱀꿈은 앞에서 정연학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태몽과 관련돼요. 태몽과 관련되고 재물과 부와 관련돼요. 칠성 이야기잖아요. 암칠성, 파칠성. 그 뱀은 태몽과 그리고 재물과 부가 되고 그리고 뱀띠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설명드렸고 지금 3분 남았는데 제가 앞에 아까 이제 을사년 60년 전에 을사년 120년 전에 을사년 130년 을민년 480년 전에 을사년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벌하고 꿀벌하고 파리는 변파리라 할게요, 그냥. 꿀벌하고 변파리는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꿀벌인지 변파리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세히 관찰하면은 꿀벌인지 변파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우리 국민들이 변파리인지 꿀벌인지 누가 알아야 돼요. 이미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다 있어요, 지금 누가 변파리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라서 제가 상가하겠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잘 판단을 해안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해안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즉시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년 을사년이 복삼재가 될 것이고, 아니면 악삼재가 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60년 전에, 120년 전에, 또 그 전에 을사년들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올해 을사년에 또 그런 일들이 딱 코앞에 닥치잖아요, 지금 바로. 그거는 국민들한테 달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상둥이 상담을 자주 하는데 상둥이 똑같습니다. 간상도 99% 같고 사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끗 차이입니다. 뭐냐? 마음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내년이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변팔인지 꿀벌인지 파악하는 그런 국민들의 눈에 달리가 있다, 그죠? 그래 되면 내년이 복삼재, 우리나라가 아까 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오미가 삼재가 들어가는데 민속적인 말로 복삼재가 될 수도 있고 악삼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복삼재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그죠? 왜냐 60년 전에 120년 전에 이렇게 나라의 기원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120년에는 되게 저하가 됐다가 60년 전에는 국권이 그래도 상승됐습니다, 그죠? 그 자체 60년이 지나가지고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아까 12운성 이야기했지만은 상승 단계에 있잖아요, 그죠? 120년 전에는 최하. 그다음 60년 전에 한일
학교가 정상화됐을 때, 그리고 이제 내년입니다, 그죠? 그런 거 봤을 때 내년은 좋은 기운이 작용할 건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런 이제 해안들이 있을 때 더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